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 미래를 향한 열정 모두를 위한 중심 잡힌 이야기, 신경민의 시간. 더 멘트. 신경민의 더 멘트,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의 관세 투자 협정, 그리고 한미 정상, 한미 관계, 이거에 대한 저의 시각과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번 월말 에이펙이 목표로 보입니다. 이번만큼 외교와 통상이 우리 운명, 또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 개개인의 운명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더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현재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더 잘 됐더라면, 또 한미 정상회담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면서 그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의문들이 한두 가지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이 외교에 대해서 더 신중하기를 축구합니다. 그 실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당시에 복귀해 보면은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임박해가지고 미국이 이것을 협상 카드로 썼습니다. 또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했던 것 같은 험한 말을 할 것이냐, 이걸 놓고 한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교장관과 비서실장이 허둥지둥 미국으로 갔죠. 이게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교장관은 비행기 표가 없어서 직항편을 타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그 본인의 SNS에 퍼즈라는 단어, 숙청과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되고 끝났으니까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쉰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 가지 의전이 많이 지적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블레어 하우스의 영빈관에 못 자게 된 것, 그리고 공군기지 영접이 좀 허접하게 된 것, 저는 그거보다 더 주목했던 게 선물이 없었습니다. 대개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미국을 상징하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을 배려하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거든요. 선물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또 하나는 백악관 회담이 끝나면서 배웅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엉뚱한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그냥 배웅을 하고 끝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느냐, 이걸 놓고 그 당시에 별로 얘기를 잘 못했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공개회담은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됐기 때문에 다들 보셨을 거고요. 샌드위치 오차는 중계가 안 됐는데, 이 샌드위치 오차니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산 기지 압수수색을 한 문제하고 종교인 수사 문제를 가지고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배웅을 했던 그 여자분은 백악관에 신설된 신앙국장입니다. Director of Faith라고 그래서 신앙국장인데, 이분이 여성 목사인데 폴라, 그리고 성이 화이트 케인입니다. 이분이 배웅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화제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 중에서 종교적인 얘기, 한국 정부의 종교인 탄압 문제가 많이 오고 갔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거죠. 대통령 본인이. 그냥 폴라 국장이 배웅을 하는 걸로 즉석에서 정리가 되고 끝난 겁니다. 이런 의전적인 문제를 봐도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투자 협상, 이게 별 진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3,500억 달러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1,500억 민간 투자를 카드로 들고 갔죠. 그런데 1,500억 민간 투자보다는 3,500억 정부 투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게 맞고요. 이거 1,500억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했던 게 별로 그렇게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피스메이커다, 페이스메이커다 하는 얘기는 다들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양념으로 친 건데 이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나온 뉴스가 미국 대리대사 경질이라는 의도를 잘 보여주는 인사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새로운 미국 대리대사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온 것도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했던 북한 그 회담에서 그 실무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 카드를 굉장히 쓰고 싶어 하고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 새로 오는 이 미국 대사 대리는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것이고요. 물론 앞에 문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3,500억 문제나 오산기지 문제나 종교인 수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북한이 유인책을 가지지 않는 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공개적인 비밀이거든요. 북한의 유인책은 분명합니다. 비핵화 문제 얘기하지 마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분할 납부를 해서 10년을 해도 1년에 350억 달러입니다. 350억 달러도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지난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걸 보고 또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봐도 한국이 1년에 마련할 수 있는 외환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 이 수준입니다. 근데 10년 분할을 하면 350억 달러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5천억 달러. 그리고 우리 GDP가 1년에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이 대강 1,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라는 규모는요. 엄청난 액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년 분할을 해도 350억 달러도 그렇게 만만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 매크로 숫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350, 3,500억, 그 줄여져도 350억 이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관심거리인데 이게 혹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진짜 의도는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것 그리고 구조 변경을 위한 카드다, 의도다라고 그러면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85년도에 있었던 뉴욕에서의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그때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큰 장기 침체의 늪에 들어갔다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정설일 뿐만 아니고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판 플라자 합의를 혹시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대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지하고 치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임시 모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운운하는 이런 거짓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미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또 여기다가 반미 감정을 슬쩍 섞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 더 나아가서 국방 안보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 통상의 크로스로드에 있다. 이걸 참 잘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